자,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도 그게 이제 그 셋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살펴봤고요. 그 셋 트랜스포머는 이제 permutation invariant한 모델이었다는 거죠.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이었었고요. 즉, 인풋을 셋으로 받아서 벡터 아웃풋을 내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주 예제로 든 것이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 클래시피케이션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랭귀지 모델에서 가장 널리 많이 그 쓰이고 있는 이제 BERT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BERT는 이제 인코더입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고요. 벌트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시퀀스 프레딕션 두 개의 타스크를 가지고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텍스트 코퍼스인데 이제 레이블링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 코퍼스를 이용을 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그리고 넥스트 시퀀스 프레딕션 이 두 가지의 러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학습을 시킨 것이 이제 버트였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에서 널리 사용됐던 그 트랜스포머를 디렉틀리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을 했고 그 비전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CNN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면은 CNN은 뭔가 그 아키텍처가 상당히 스트롱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는 거였었고요. 상대적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약한 인덕티브 바이어스지만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플렉서블한 모델을 잘 학습을 한다면은 그런 그 하드코드 CNN보다는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살펴볼 테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은 기존의 supervised learning이나 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upervised learning이 사실은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은 좀 더 약간 생소한 테크닉들을 좀 쓰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뭐 이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도 혹시 뭐 컨트롤 티어리 같은 거에 좀 익숙하신 옵티멀 컨트롤이라든지 컨트롤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reinforcement learning은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는 어떤 딱 AI 한 분야에서 연구가 된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AI 쪽에서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사실은 컨트롤 쪽에서 optimal control theory나 reinforcement learning은 크게 다른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옵티말 컨트롤 티어리랑도 뭐 거의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 경제학 쪽, 뭐 아니면은 뉴로사이언스 뭐 이런 쪽에서들도 다 이런 관련된 연구를 뭐 했다고는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된 그러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터미널로지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지금 뭐 에이전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고 뭐 이 에이전트나 지금 에이전트 시대라고 하는 에이전트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대상이 모델이었었잖아요. 모델이라고 보통 불렀었죠. 근데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에서는 학습을 시키는 대상이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모델이라고 사실 부르지는 않는데 이제 그 이유가 모델은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AI의 역할을 하는 애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뭐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 에이전트. 또는 뭐 이제 우리가 그냥 앞에서 러너라고 불렀던 애들이 다 에이전트고요. environment라는 거는 에이전트가 뭔가 이렇게 인터랙트를 하는 대상, 에이전트를 제외하고 인터랙트를 하는 대상은 다 environment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뭐 상당히 그 유명한 그림이고요. 그 reinforcement learning의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Sutton and Barto의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책인데요. 뭐 이거는 구글링을 하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강의안도 사실은 거의 이 책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두 개 강의 안에 다 거의 담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며칠간 여러분이 듣는 강의는 이 책에 있는 한 권의 책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어떤 디시전을 갖다가 내립니다. 그럼 이제 디시전을 내릴 때 뭐를 기준으로 디시전을 내리냐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즉 state.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고 decision 또는 이제 액션을 갖다가 내리면은 그러면 environment는 그 액션에 대한 리워드 얼만큼 잘한 것인지 그리고 state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내어주고 이것이 다시 에이전트는 그러면 이제 변한 state를 보고 리워드는 얼마만큼 왔는지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다시 이제 판단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면 골은 뭐냐 하면은 에이전트가 어떻게 옵티멀한 디시전을 갖다가 내릴 수 있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옵티멀한 디시전. 그러니까 옵티멀한 디시전은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진짜 좋은 옵티멀한 디시전이 있는데 그거 대비 에이전트가 내린 디시전과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학습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사실은 폴로스입니다. 폴로시라는 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으로 가는 그러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스테이트가 S면 내가 어떤 디시전을 갖다가 내리는 게 좋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폴로시고 그 폴로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액션이 이제 하나씩 샘플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사실 옵티멀한 폴로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는가 이제 바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뭐 간단한 example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이요? 여러분들도 게임 하세요? 무슨 게임이 요새는 제일 유행인가요? 뭐 무슨 게임이든지 그러면은 이제 environment가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을 한다. 그 environment는 뭔가요?
에이전트는 이제 실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에이전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면은 에이전트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에이전트예요. environment는 이제 이거는 게임 시뮬레이터고요. 그렇죠? 자, 이제 어떤 게임인데 뭐 그 게임이 이제 이렇게 스코어가 점점 높아지면은 이제 잘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게임이니까요. 간단한 게임들이 이제 스코어가 높아지는 거면 그 스코어가 리워드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트라는 건 뭐예요? 보통은 그냥 그 게임의 현재 상태. 뭐 예를 들어 뭐 마리오 게임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현재 상태죠. 뭐 이렇게 뭐 장애물들이 뭐 있고 뭐 버섯도 있고 내가 뭐 점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버섯을 따먹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괴물이 나타나면 걔를 피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장면들이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마리오 게임을 갖다가 플레이할 때 그 장면을 보고 액션을 취하죠.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점프를 하는 버튼도 있고 앞으로 전진하는 버튼도 있고 뭐 어떤 거를 뭐 먹는 버튼도 있고 이제 뭐 이 뭐죠? 이 조이스틱 같은 거에 이제 몇 개의 버튼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버튼을 갖다가 눌러야 되는지 그게 이제 액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시뮬레이터가 그거에 대한 스코어를 주고 이제 장면들은 이제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이제 계속 변하는 거고 그 변하는 장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구나. 다음번에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럼 이제 여러분의 폴리시가 이제 사실은 업데이트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또 다시 플레이를 합니다. 또 하면은 이제 조금은 낮은 폴로스를 가지고 조금 하다가 또 죽습니다. 그럼 또 이제 폴로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점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스코어를 갖다가 많이 높이는지를 갖다 점점 터득하게 돼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마리오 게임을 뭐 첫 번째 라운드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뭐 세컨드 라운드, 서드 라운드 이제 점점 어 이제 더 멀리 가갖고 이제 그 실력이 좋아지는 게 바로 이제 이게 이 reinforcement learning.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 가장 이제 게임 AI 쪽에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대상으로 연구가 제일 많이 된 셈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그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게임 시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environment가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얻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금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자, 그래서 매 타임 스텝마다 에이전트는 이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러 값, 리워드 스케일러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environment는 그 액션을 받고 next state가 어떤지를 갖다가 내뱉어 주고 그 다음에 scalar reward rt 플러스 1을 내뱉어 주면 그 state와 reward가 에이전트가 그거를 받아서 다시 액션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런 버전을 갖다가 갖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피소드 또는 트래젝토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 S1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 이제 어떤 액션이 취해져서 A1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리워드와 스테이트 R2, S2를 받고 next 액션 A2가 취해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terminate 될 때까지 터미널 스테이트에 갈 때까지 이제 이름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시퀀스를 이제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얘기해요. 또는 트라젝토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갖고 땡 여기서 이제 마리오 게임 하면 이제 여기서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그게 하나의 우리의 트라젝토리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또는 에피소드가. 그럼 또다시 이제 시작해갖고 또로록 하다가 또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에피소드들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일단 뭐 용어를 알아두세요. 뭐 에피소드라고도 얘기하고 트라젝토리라고도 얘기하고
자, 그래서 파이널 골이 뭐냐? reinforcement learning의 파이널 골은 우리가 expected cumulative reward를 maximize하는 액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옵티멀 폴리시의 셈입니다. 그래서 expected cumulative reward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 이제 나오겠죠. reward라는 거는 이제 어떤 스케일러 피드백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스케일러 피드백 시그널이고요. 이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reward는 이제 그러니까 instantaneous reward가 매 즉각 오는 건 아니에요. 리워드는 이제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스파rs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리워드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액션마다 리워드가 꼭 오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RL의 이제 중요한 컴포넌트를 보면은 policy라는 건 이제 에이전트의 behavior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고요. value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state 또는 액션이 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걸 이제 value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이제 모델이라고 부르면 뭐냐 그러면은 environment에 대한 모델. 즉 그래서 에이전트 입장에서 봤을 때 environment의 representation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훨씬 더 뭐 문제 풀기가 쉽고요.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이 당연히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네. 혹시 뭐 RL과 관련해서 뭐 약간의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RL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분야를 하고 계신 분. 나는 요번에 좀 RL이 상당히 나는 좀 필요하다. 아무도 안 계세요? 어, 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갖고 계신지. 일보다는 지금 그 연구 주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네, 그 아렐로 그 패스 플래닝 관련해서 하는 네.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주제라면 지금 대학원 다니세요? 예,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지금, 예, 다니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는 대학원 아닙니까? 네,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거기도 대학원이잖아요.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도 쓰고, 뭐 이제 하셔야죠.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로봇 쪽과 관련돼서 의외로 요새 이제 로봇과 관련된 그런 컨퍼런스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지금 빠른 속도로 뭐 AI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로봇을 하는 분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그 AI를 제패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열심히 해야지 뭐 지금 뭐 로봇 AI가 이제는 전망이 좋다 그래서 꼭 로봇 하는 분들이 로봇 AI를 패권을 잡는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누가 잡을지는 사실 모르죠. 그냥 더 절실한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패권을 잡게 되는데요. 네. 과연 AI 하는 사람이 패권을 잡느냐, 로봇 하는 사람이 패권을 잡느냐,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절실한지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자기가 될 거라고 착각은 할 수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혹시 밴딧이라는 문제는 잠시만요. RL은 이미지도 다룰 수 있나요? 뭐 정확하게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그러면은 이미지 당연히 뭐 이미지를 인풋으로 스테이트가 이미지로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문제들은 많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뭐 비디오나 이미지인 경우들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케이스는 거의 보면서 뭔가 판단을 갖다가 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는 원래는 이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그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죠.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게는. 그냥 인위적으로 스테이트들을 정해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CNN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알파고도 보면서 바둑 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파고가 보면서 바둑을 두니까 당연히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건데 그런 뜻의 질문이신지 아니면 다른 뜻이 또 있는 건지 뭐 질문하신 분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016년도에 그 나온 알파고는 보면서 바둑을 두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미지 암 진단, 이미지 암 진단은 뭐 그거는 꼭 reinforcement learning이 아니더라도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도 암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 뭐 그죠? 그냥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그냥 프레딕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제 굳이 필요가 없고요. 뭐 알파고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걔도 이 바둑판의 그 검은 돌, 흰 돌이 어떻게 있는지 그걸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그냥 그 이 이미지를 CNN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현재 판국이 어떤지를 갖다가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당연히 이제 CNN이 이제 굉장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굳이 따로 스테이트를 안 정하더라도 CNN의 피처가 사실은 뭐 스테이트의 역할을 갖다가 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뭐암 진단 쪽은 상당히 뭐 특히 AI를 이용을 한 것들이 오히려 꽤 많이 사람들이 시도를 했던 거고 뭐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AI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허가도 맡아야 되고 뭐 의사들의 반발도 없어야 되고 뭐 의사들과의 좀 관련된 문제가 좀 복잡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야 훨씬 더 AI 기반의 암 진단 뭐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할 텐데요. 뭐 저는 그런 거는 좀 되게 복잡한 문제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요새 의사들은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오픈돼 있어서 뭐 본인들도 이제 AI를 안 받아들이면은 본인들도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를 알아서인지 뭐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또 그룹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혹시 밴딧 optimization, 밴딧 프로그램이 뭔지를 아시면은 이제 밴딧과 reinforcement learning은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그 차이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밴딧이라는 거는 멀티암드 밴딧이라는 거는 그 암이라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겁니다. 그냥 그 카지노에 가서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슬롯 머신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 뭐 이렇게 버튼으로만 하지만 혹시 그 카지노 가서 슬롯 머신 이렇게 오른쪽 레버를 갖다가 탁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이제 이 세 개가 막 뾰로로록 돌아가 가지고 뭐 땅땅땅 나오면은 이제 코인이 도도도도도 나오는 이제 그런 슬롯 머신을 해보신 적이 여러분들은 거의 없죠.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이제 슬롯 머신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레버를 탁 놨다가 탁 이렇게 놔야 되는 거죠. 제 기억에. 그게 이제 지금의 그냥 이렇게 버튼 땡땡땡 누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맛이 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 땡기는 레버를 이제 암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슬롯 머신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뭐 몇십 개가 있으면 내가
어떤 슬롯 머신을 선택해서 그거를 시도를 하면은 내가 잭팟이 터지겠는가 또는 가장 많은 코인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각각의 슬롯 머신마다 뭔가 이렇게 코인을 주는 이제 그러한 리워드 프로바빌리티가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해보고 또 얼마를 코인을 얻고 뭐 저거를 해보고 얼마를 얻고 그래서 그런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궁극적으로 이제 좋은 그 슬롯 머신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가장 이제 나의 그 cumulative regret이 가장 이제 줄어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이라는 것이 이제 각각 슬롯 머신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암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러한 문제를 멀티 아임드 밴딧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땡기면은 바로 리워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액션에서 바로 리워드로 가지 여기에는 스테이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싱글 스테이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없어요. 자, contextual bandit이라는 거는 액션에서 바로 리워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테이트가 하나 있는데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contextual bandit은 뭐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multi-armed bandit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주는 것이 진짜 효과가 좋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환자에게 A라는 약을 줄 수도 있고 B라는 약을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게 좋은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A 약도 줘보고 B 약도 줘보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게 좋은지를 갖다가 판단한다는 것은 멀티암드 밴딧이라고 보면은 뭐 그게 이제 A/B 테스트 문제하고도 같은 문제죠. contextual bandit은 그냥 뭐 환자에서 A나 B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환자가 뭐 소화불량의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감기 환자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A 아니면 B를 약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감기 환자다 그러면 그게 이제 스테이트예요. 감기 환자면 감기약 A, B 중에서 선택을 해서 주는 거고 소화불량 환자다 그러면 소화불량 C, D 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고 그렇게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갖다가 선택하는 문제가 contextual bandit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어차피 bandit이기 때문에 뭐 스테이트가 리워드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변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뭐냐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트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데 액션을 취하더라도 바로 그냥 instantaneous reward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한참 뒤에 그냥 액션을 막 여러 번 취한 다음에 리워드가 한 번쯤 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걸 이제 뭐 스파스 리워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을 취했으면은 그 결과로 스테이트가 변화하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그 기존의 뭐 멀티함드 밴딧이나 컨텍스츄얼 밴딧보다 이제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바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둑이라는 게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뭐 리워드가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리워드라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다 두고 나서 이기면은 리워드 플러스가 오는 거고 지면은 마이너스 리워드가 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서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멀티암드 밴드, 컨텍스처 밴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제 여러 개의 면에서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참고 삼아 그냥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아직은 지금 우리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제 좀 더 이제 배워가면서 차차 더 이해하기로 하죠. 혹시 옵티말 컨트롤을 배우신 적이 있으시면은 이제 더 아래를 이해하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RL하고 컨트롤 티어리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RL에서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는 컨트롤 티어리에서는 컨트롤러가 에이전트입니다. 네. 컨트롤러가 뭡니까? 지금 그냥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 시그널들을 빨리 잘 결정을 해갖고 내보내야 되죠.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게끔. 그러면은
우리가 RL에서 environment라고 부르는 거는 컨트롤에서는 그냥 그 플랜트가 environment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컨트롤러가 뭔가 인터랙트 해야 되는 대상이 플랜트잖아. 그러니까 그렇고 액션이라는 거는 뭐냐? 컨트롤 시그널. 그래서 만약에 컨트롤에 조금 더 익숙한 분은 컨트롤러 플랜트 컨트롤 시그널이 바로 RL에서 Agent Environment Action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별로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이거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다 열심히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참여만 해놓고 다른 일 그냥 하고 있고 몇 분만 듣는 건 아닌지. 아닌가 보네요. 열심히 듣고 계시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야 뭐 사실 뭐 그런 거를 크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죠. 그거 이제 열심히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테 많이 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뭐 안 들으면은 뭐 안 듣는 사람을 제가 막 강제로 왜 안 들으세요? 막 열심히 들으세요라고 뭐 할 그런 권리가 뭐 저한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뭐 학교고 만약에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은 예전 같으면 그렇다면은 잘 안 들으면은 막 제가 그냥 내쫓거나 그렇죠. 수업을 잘 열심히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가끔 제가 그냥 내쫓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출석을 부른 적도 없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들을 거면 오고 안 들을 거면 들어오지 마라. 근데 들어와 갖고 듣지도 않고 딴짓할 거면 나가라는 게 이제 사실은 저의 예, 원칙이었습니다. 네. 음.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하여튼 끝까지 잘 버티셔서 다들 이거 아마 뭐 끝나면 뭐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받을 텐데 뭐 그런 거 받으면은 이제 남는 거죠.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도 좀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액자에다가 해서 막 사무실 벽에다도 이렇게 이제 붙여놓을 수 있고요. 잠시만요. 질문이 있는데 RL에서 보상과 처벌이 스테이트에 녹아 있는데 스테이트는 보상보다 한 박자 항상 늦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액션이 취해지면은 environment는 그거에 대해서 그 액션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리워드가 똑같이 이제 ST 플러스 1, RT 플러스 1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RT 플러스 1은 뭐 매번 리워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뭐 RT 플러스 1은 그냥 0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이 타임은 다 싱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하고 리워드는 environment가 한꺼번에 이제 싱크를 해서 내보내는 거죠. 네. 뭐 간단한 예를 보면은 뭐 이런 뭐 모터 컨트롤이나 뭐 로보틱스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어떤 로봇이 만약에 이렇게 무슨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이면은 일단 파이널 골이 잘 밸런스를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골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스테이트라는 거는 뭐 관측을 통해서 오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조인트 앵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액션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조인트에 내가 이 로봇이 얼마만큼의 토크를 줘야지만 내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컨트롤 시그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 그 타임마다 그 토크를 계산을 해서 내보내고 그거를 통해서
리워드라는 건 이제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한다면 뭐 이제 굉장히 포지티브한 리워드가 가는 거고 꽉 넘어졌다. 그러면 상당한 네거티브한 이제 리워드가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로봇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이 좋은 폴로스를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컴퓨터 게임,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이런 쪽이 사실은 RL이 이제 가장 많이 적용돼서 연구가 된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서도 뭐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뭐 어떤 이제 재고품들이 항상 잘 그 뭐죠? 재고품이 조금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내가 뭔가를 생산할 때는 현재 그 인벤토리 레벨이 이제 지금 우리한테 observation이 곧 state입니다. 그러니까 state라는 거는 어떤 이제 그 관측된 그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state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인벤토리 레벨이고요. 액션이라는 거는 그러면 각각의 아이템별로 내가 이제 추가 얼마만큼 더 주문을 해야 되는지가 액션이고요. 리워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인 프로핏이 얼마 들어오는지가 이제 리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핏이 가장 커지게끔 이제 인벤토리 레벨을 갖다가 유지를 하면서 적절한 유닛들을 주문을 해서 인벤토리 레벨을 유지를 하면서 프로핏을 갖다가 높여야 되는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이제 뭐 RL은 이제 이 텍사너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러면 RL이 어떻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가 그 방법들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델 베이스드 RL, 모델 프리 RL. 그럼 이제 여기서 모델이라는 거는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environment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environment 모델을 가지고서 하는 RL이냐 아니면 environment 모델 없이 하는 RL이냐. 그러니까 environment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단지 우리가 environment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냥 그 인바런트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플래닝만 하면은 사실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는 거의 모델 프리 RL에 대해서 할 거고요. 모델 프리 RL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value based RL하고 policy based RL.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두 번 정도의 강의는 value based RL을 주로 이제 살펴볼 테고요. 밸류 베이스드 RL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거는 뭐 Q러닝 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Q러닝 아니면 뭐 SARSA 아니면 이제 딥러닝과 결합된 DeepQ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밸류 베이스드 RL.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Q 밸류라는 게 뭔지를 배울 텐데요. 그 이 액션 밸류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옵티멀한 폴로스를 찾아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밸류를 먼저 계산하고 옵티멀 폴로스를 찾아 나가는 방법. 폴리시 베이스드는 밸류는 계산을 안 하고 directly optimal policy를 갖다가 찾아 나가는 건데 이제 뭐 이것도 뭐 TLPO, PPO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조금은 더 모던 RL이 됩니다. 뭐 TLPO나 PPO나 네. 그래서 또 뭐 actor critic 이라는 말 뭐 들어보셨으면은 그래서 뭐 policy gradient, actor critic, TLPO, PPO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policy based RL이고 이거는 이제 일단 value based RL을 다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policy based RL. 그래서 저희들은 어, 요거를 집중적으로. 그럼 이제 이거를 알면은 뭐 모델 베이스드 RL은 일단 뭐 만약에 어떤 데이터로부터 인바런트 모델을 학습을 하면은 그냥 그거를 가지고 그냥 심플한 플래닝을 갖다가 하면은 옵티멀한 그 폴리시를 갖다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래닝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뭐 아마 강의에도 또 나올 테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의 모델 베이스드, 그 다음에 밸류 베이스드 RL, 폴리시 베이스드 RL, 얘네들은 이제 뭐 장단점 같은 거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모델 베이스드 RL, 자, 플러스로 돼 있는 건 장점이고요.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는 단점입니다. 일단 뭐 모델 베이스드 RL은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거는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environment 모델을 학습하는 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고요. 뭐 데이터로부터 이거 제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All there is to know. 여기 무슨 오타가 있었나? 뭐 정확하게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단점들은 음, 오래전에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단점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이 지금 플래닝이 non-trivial해서 이제 computationally expensive 하다는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니 뭐 어차피 value based RL이나 pulse based RL도 뭐 그렇게 computationally 쉽하지는 않은데 일단 이거는 보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모델 베이스 RL에 대해서 강의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value based RL하고 pulse based RL 두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value based RL은 조금은 더 이제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운 편이고요. 일단 슈퍼바이즈 러닝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만 어, 이게 이제 조금은 더 디스크릿한 액션에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션이 디스크릿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 딱 파이나이트한 거죠. 그러니까 뭐 5개, 10개, 20개 이제 이런 식으로 액션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그 value based RL이 적합한데 이제 이 액션이 컨티뉴어스해지면은 policy based RL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한 이거는 아마 지금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가지고 온 건데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예전에 만들 때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그 액션이 디스크리트하냐 컨티뉴어스하냐 보통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에 대해서는 폴리시 베이스 아래를 쓰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 베이스드 아래는 사실은 이게 이제 두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옵티멀 폴리시를 얻는 거거든요. 먼저 밸류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밸류를 통해서 옵티멀한 폴리시를 얻는데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의 어떤 컨버전스가 잘 연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policy based RL은 우리가 어떤 objective에서 directly 그거를 갖다가 minimization을 통해서 뭔가 옵티멀한 폴로스를 찾는데 조금은 상당히 좀 unstable한 편입니다. 네, 그렇게 directly 찾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실 뭐 actor critic이라든지 이제 이런 테크닉들이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이 actor critic이라는 테크닉을 제일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액터 크리틱이 사실은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 RL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밸류 왜냐하면은 액터 크리틱은 밸류하고 폴리시를 두 개를 다 사용 알고리즘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폴리시 베이스드 RL이지만 밸류를 사용하는 테크닉을 씁니다. 액터 크리틱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 자, 그럼 이제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제 조금 가장 좀 기본적인 이론들을 조금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아래를 이해하려면은 그럼 이제 뭐 마크오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를 가졌다가 MDP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현재 강의 자료는 다
갖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Markov Decision Process 또는 이제 뭐 MDP라고 이제 간단하게 부르는데요. 자, 이제 MDP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만들 때 이제 environment를 이제 주로 MDP로 많이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MDP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MDP 전에 이제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어차피 그냥 그 어떤 랜덤 스테이트의 시퀀스입니다. 마크업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이제 뭐 S1, S2, S3 근데 이제 이런 시퀀스 오브 스테이트인데 마크업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요거를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그 현재 스테이트 ST가 S라는 값을 갖고 그다음에 뭐 또 그 전에 ST-1, ST-2에서 이제 S1들이 어떤 값을 가졌을 때 ST 플러스 1이 S 프라임을 가질 그 확률은 오로지 바로 전에 값에만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바로 전 과거, 바로 전의 값에만 영향을 받는 그러한 프로세스, 그러한 프로퍼티가 마코프 프로퍼티고요. 그럼 마코프 프로퍼티를 갖는 프로세스를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크업 프로세스는 일단 finite set of stat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ansition probability, 어떤 state S에서 S prime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transition probability가 뭐를 뜻하느냐 그러면 자, 지금 t라는 시간에서 S 값을 가졌을 때 t 플러스 1이 되면서 S prime을 가질 그 확률값. 그게 이제 바로 transition probability인데 이 transition probability는 과거에 어떠한 값을 갖든 뭐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바로 전 ST가 뭐였느냐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 오브 스테이트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그러면 자 S4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 만약에 S3가 A고 A였을 때 S4가 다시 올려쓰겠습니다. S3가 B라는 값을 가질 때 S4가 A라는 값을 가질 확률은 그러면은 사실 뭐 S2가 무슨 값을 갖고 S1은 무슨 값을 가졌겠지만 그거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S4 입장에서는 S3가 어떤 값을 갖다가 가졌는지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decision까지 들어가면은 MDP는 이제 우리가 environment modeling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데 state는 Markov고요. Markov decision process는 일단 set of state가 있고요. set of ac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있는데 자, 그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는 자 현재 스테이트가 S고 어떤 액션 A를 취했을 때 next state S 프라임으로 갈 확률 값입니다. 즉 이거가 되는 거죠. 네. 뭐 이제 그 스테이트가 S에서 S 프라임으로 갈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리워드가 있는데 그 리워드에 대해서 이제 마지널라이즈를 하면은 다시 이 확률 값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R은 set of rewards고요. reward function R은 어떤 state S에서 어떤 액션 A를 취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이제 리워드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즉 R S of A라는 거는 state가 S고 액션 A를 취했을 때 받게 되는 리워드도 어차피 랜덤 넘버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 리워드의 이제 평균 그러니까 뭐 어떤 리워드가 픽스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리워드도 이제 랜덤한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뭐요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저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 디스카운트 팩터가 뭔지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인데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걸로 구성된 것이 이제 마크오프 디시전 프로세스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스테이트 S에서 S 프라임으로 트랜지셔닝 할 그 probability를 보면은 어떤 이제 액션 A를 취했을 때 이거는 뭐 굳이 이거는 뭐 앞에 있는 내용들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아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return이라는 용어는 뭐를 뜻하느냐 그러면은 리워드들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현재 딱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받게 되는 리워드들의 합.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액션을 취한 것이 AT면은 그거로 인해서 받게 되는 리워드가 RT 플러스 1 그리고 그 이후에 받게 되는 리워드가 RT 플러스 2, RT 플러스 3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에 끝날 때까지 받게 되는 그런 리워드들의 합을 우리가 retur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termination이 있어야 되죠. 뭐 어딘가 끝이 나야 돼. 근데 항상 뭔가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끝이 없이 그냥 끝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에피소딕 세팅이라고 하면은 트라젝터리가 딱 터미널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는 non-episodic task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discounted return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자 RT 플러스 1 그 다음에 받게 되는 것이 RT 플러스 2인데 이제 gamma만큼 디스카운트를 하고요. 더 미래로 갈수록 gamma 스퀘어 해갖고 이 gamma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이제 점점 더 미래에 일어나는 것들은 훨씬 더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디스카운트를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infinite sum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diverge 해버리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return은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리워드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episodic setting에서는 그냥 다 sum을 해도 되고 non-episodic task에서는 discounted return을 보통 계산을 한다. 자, policy라는 거는 state에서 action으로 가는 매핑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state에서 action으로 가는 매핑이고요.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현재 어떤 state에서 optimal한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그리고 목적은 이제 total reward들을 우리가 maximize 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policy라는 거는 그 에이전트의 behavior를 이제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그 퀀터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olicy는 이제 크게는 이제 deterministic policy하고 stochastic policy가 있는데 deterministic policy는 그냥 딱 어떤 state에서 액션으로 가는 것이 deterministic한 매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심플한 펑션이죠. pi of s는 다 a다. 예. 그러면 이제 stochastic policy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pi of A given S라는 거는 이제 probability인데 즉 이건 뭐냐면 그러면 액션이 A라는 액션을 취할 확률 그리고 컨디션 스테이트가 S일 때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컨디셔널 probabilit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tochastic policy입니다. 그래서 이 conditional probability에서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한 액션 하나가 샘플링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뭐 어떻게 probability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 one, two, three 세 개의 액션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pi a given s는 이제 이런 3dimensional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7, 0.1, 0.2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보통 이제 액션, 어떤, S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A를 선택할 프로바빌리티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여기서 샘플링을 하면은 첫 번째 액션이, 뽑혀서 나올 확률이 70%니까 이제 그게 많이 뽑아져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항상 100%첫 번째 액션이 선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액션이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토캐스틱 폴리시를 사용을 합니다. 자, value function. 자, 그럼 이제 어떤 policy 파이가 있을 때, value function은 이제 그 state에 대한 value function. 그러니까 이 state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예. 자, 그러면 이 state value v 파이 s는 그럼 이제 현재 state s로부터 시작이 돼서 policy 파이를 따라서 진행이 됐을 때 받게 되는 리턴의 평균값이에요. 수학적으로 써보면 V-S는 state S로부터 출발을 해서 내가 return은 뭐예요? RT 플러스 1 플러스 gamma RT 플러스 2. 자, 이게 이제 expected return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현재 내가 만약에 state S인 상태에 있다면은 그 state S의 값어치가 얼만큼이냐. 응? 그거로부터 이제 폴러시 파이를 따라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폴러시 파이에서 이제 액션이 선택이 되고, 그럼 이제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액션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리턴, 이제 또 리워드가 오고, 그거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폴러시를 따라서 또 액션이 선택이 될 테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폴러시가 주어졌을 때, 그 폴러시를 따라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뭐 한 번의 에피소드에서 이제 리턴이 얼만큼 나올 테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리턴이 얼만큼 나올 테고 그것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리턴들의 평균값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그 스테이트에 이제 어떤 밸류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음. 반복적으로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 밸류가 뭔지 어차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뒤에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뭐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항상 뭐 밸류를 얘기하고 폴로스를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요. 뭐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듣다가 보면은 뭐 이해가 아마 되지 않나. 근데 끝까지 강의를 다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녹화가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들으세요.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딴 사람 강의를 찾아서 들으세요. 예.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 아니면 제 강의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이 RL의 기본적인 그 내용을 가장 잘 그 설명한 좋은 강의가 그 사람 강의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뭐 저희가 딴 사람 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뭐 딥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강의도 있고, 뭐 스탠포드의 강의도 있고 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강의는 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잠깐씩 들어보다가, 에이 뭐 그냥 이건 뭐 내가 별로 들을 내용이 없네. 그러고 이제 거의 다 안 들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그래도 제가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강의는 데이빗 실버. 이 친구도 저기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알파고를 만든 장본이기도 해요. 네. 네. 그 데이빗 실버의 강의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 강의가 한 10개 정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있으니까 아래를 뭐 어차피 그 강의나 제 강의는 좀 비슷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데이비 실버는
거의 평생 RL만 한 친구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RL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저는 RL을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강의는 하지만 제가 RL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은 거의 없어서 어, 뭐 저는 전문가는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뭐 거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강의는 하는 거고요. 근데 네이비 실버 강의는 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요. 어, 뭐 영어로 된 강의지만은 뭐 글쎄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다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듣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요새 AI가 그렇게 발전했으니까 그 강의 한국어로 좀 어, 바꿔서 해줘 그러면은 바꿔주지 않을까요? 어, 이제 뭐 그냥 이제 제 강의는 한국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베너핏은 이제 제 강의는 이제 한국어라는 게 이제 베너핏이고요. 나머지는 네이비 실버 강의가 더 좋죠. 그리고 네이비 실버 강의는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영국식 영어도 아니지만 미국식 영어 액센트도 아니고 좀 약간 중간 정도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비 실버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이 RL 쪽을 많이 했던 그 서튼 이 논문 책 쓴 분 있죠? 그분의 제자일 거예요 아마 네이비 실버가. 그 대학은 사실 그렇게까지 아주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만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은 그 캐나다의 알버타에 있는 대학인데요. University of Alberta인가?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에 계신 분들인데 그 아마 서튼이라는 분이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아래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하여튼 이제 제 강의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데이비 실버의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자, 질문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누적 보상 점수로만 그렇죠. 네, 누적된 보상 점수로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스테이트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스테이트에서 지금 어떤 특정한 폴리시 파일을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내가 이제 받게 되는 평균 그 이 리워드들의 합이 얼만큼인가. 그게 크면 클수록 이 스테이트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폴리시에 대해서 이제 이 밸류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그 현재 스테이트가 S예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액션을 갖다가 취하면은 사실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넥스트 스테이트가 어떤 이제 다른 스테이트로 바뀔 거 아니에요. 파일을 따라서 가면. 네. 그러면 뭐 어떤 이게 이제 이것가 될 수도 있고 넥스트 스테이트가 또 다른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세 개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또 파일을 따라서 얘도 그 다음에 또 다시 세 개의 스테이트로 갈 이제 변할 수가 있고 얘도 또 다시 또 세 개의 스테이트 값을 그럼 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세 개로 변하고 또 얘가 세 개로 변하고 엄청 패스가 많죠. 파일을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패스들에 다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서 끝난다면 이 각각의 패스들이 받게 되는 이제 리턴들이 있을 테고요. 그 리턴에 이제 평균 값을 갖다가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밸류가 있고요. 액션 밸류가 있습니다. 액션 밸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현재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스테이트 S.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어떤 액션 A를 선택을 했다면 그래서 인풋이 이제 S와 A.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평균적으로 받게 되는 리턴의 값이 얼마인가?
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드밴티지 펑션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액션 밸류 마이너스 스테이트 밸류입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액터 크리틱 할 때 나올 테니까 이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 두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시죠. 스테이트 밸류, 액션 밸류. 그리고 특히 이제 액션 밸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Q 됐죠? 이제 요게 그 Q 밸류라는 겁니다. 뭐 Q 펑션. 네. 그래서 이제 Q 러닝, 뭐 Q 펑션 이제 Q가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액션 밸류는 보통 전통적으로 Q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란 건 뭐냐면은 그럼 이제 어떤 스테이트 S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폴로시 파일을 따라가면 이제 그거의 밸류가 나올 텐데 또 폴로시도 이제 많잖아요. 그럼 그 많은 폴로시 중에서 가장 맥스가 되는 폴로시를 따라갔을 때 그 밸류가 바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옵티멀 액션 밸류는 뭐냐 하면은 옵티멀 액션 밸류라는 거는 그 이 Q 펑션에서 가장 이제 다양한 폴리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맥스가 되는 폴리시를 따라갔을 때 Q 밸류가 바로 옵티멀 액션 밸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Q 밸류를 갖다가 이제 많이 계산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을 갖다가 찾았다. 그러면 이 옵티멀한 폴로시는 뭐냐 하면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에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맥스가 되는 액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옵티멀 폴로시가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그 옵티멀 뭐 폴러시는 사실 옵티멀 밸류 펑션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밸류 펑션을 계산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옵티멀한 폴러시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 베이스드 RL은 먼저 이 Q 펑션을 계산하고 즉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 계산하고 그거로부터 옵티멀 폴러시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쳐요. 옵티멀 밸류 펑션을 계산하고 그거로부터 옵티멀 폴로스를 계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RL들을 배울 때 가장 이제 처음에 또 나오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에요. 뭐 벨만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만들기도 했고요.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자 그럼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게 뭔가? 사실 이제 이거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우리가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단 벨 나니케이션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뭐 일단 요까지는 뭐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state value function이 있습니다. 자, 이제 state value function을 보면은 뭐냐 그러면 자, state 현재 state s로부터 출발을 해서 expected return이죠. 자, 이제 일단 이거는 뭐 non-episodic task가 더 일반적이니까 이제 discounted return을 고려를 했고, 자, 이제 이 첫 번째 이퀘이션을 보면은 사실 이제 요 뒷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갬마로 묶게 되면은 다시 갬마 RT 플러스 2 플러스 갬마 곱하기 RT 플러스 3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갬마로 묶어내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이고, 멈췄네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RT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그다음에
gamma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그 return GT 플러스 1. 즉 요것이 이제 다시 또 T 플러스 1에서의 그 return이 이제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ST 플러스 1에서의 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state value v pi s는 다시 그 t 플러스 1, st 플러스 1에서의 value로부터 계산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decomposition이 이제 액션 밸류에서도 존재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액션 밸류에서도 마찬가지로 q파이 sa는 q파이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대문자로 쓴 거는 랜덤 베리어블을 뜻하고요. 소문자로 쓴 거는 그거의 어떤 realization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을 조금 더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현재 스테이트가 S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액션들이 취해지고 그 어떤 특정한 액션에 대해서 이제 그 리워드와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가 S 프라임으로 이제 트랜짓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그 V 파이 S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 액션 밸류에서 그 폴러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를 갖다가 취하게 되면은 스테이트 밸류가 나오죠. 네. 왜냐하면 이제 Q 파이 SA에서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이 액션들에 대해서 어차피 얘는 뭐 만약에 A가 세 가지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액션 취할 수 있고 세 번째 액션 그거에 대해서 다 marginalize를 갖다가 하면은 바로 그냥 state value가 나오는 건데 그 marginal probability가 이제 바로 이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건 expectation을 취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A에 대한 expectation이죠. 그러면 이 Q value는 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러면 지금 S하고 A에 대한 그 이 리워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뒤에 받게 될 그 리워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next value가 그러니까 state가 S 프라임이니까 그거에 대한 리워드인데 어 일단 transition probability가 곱해져서 그거를 갖다가 다 썸하면은 그 이제 바로 그 다음번에 이제 next 이 state에 대한 value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썸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벨만 앞에서의 그 벨만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서 써준 거고요. 뭐 요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뭐 이렇게 곰곰이 보셔도 뭐 다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Q밸류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Q밸류라는 거는 그러면 그때 어떤 그 instantaneous한 리워드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next state에서부터 또 추가로 발생돼서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next state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transition probability를 곱해서 다 average를 갖다가 취해줘야 되고요. 다시 이거를 또 decompose 하게 되면은 이 v 파이 s 프라임이라는 거는 앞에서 보듯이 이 q 밸류를 갖다가 다시 averaging을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decompose가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현재 스테이트의 그 밸류는 원 스텝 가서 그 원 스텝에서의 그 이 밸류를 가지고서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를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벨만 이퀘이션에서 뭐 수식적으로는 막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컨셉츄얼리 그러니까 원 스텝 가서 그때 밸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밸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밸류와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미디어트한 리워드 그거를 통해서 내가 현재의 밸류를 계산할 수 있다. 뭐 그게 뭐 Q 밸류건 스테이트 밸류건 마찬가지의 아이디어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그게 그런 아이디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자, 원 스텝 봐서 그 밸류를 가지고 현재 내 밸류를 계산한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럼 근데 원 스텝 뒤에 원 스텝 가서 어떻게 내가 그거를 아느냐? 어차피 있는 에피소드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밸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에피소드가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행착오를 겪은 그 이 트러젝터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 스텝 가서 그 밸류를 보고 다시 현재의 밸류를 백업하는 거죠. 옵티말 밸류는 이제 아까도 그 맥스를 취하는 거잖아요. 어떤 다양한 폴러스에서 맥스를 취하건 뭐 그러한 건데 이 벨만 이퀘이션도 이제 이게 익스펙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맥스를 갖다가 이제 취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어차피 지금 옵티말한 그 이 스테이트 밸류는 뭐 이 옵티말한 Q 밸류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맥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트 S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지금 가능한 지금 액션이 이제 세 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가능한 옵티멀한 Q 밸류가 S 뭐 예를 들어 A1 Q S A2 Q SA3 지금 이제 액션이 만약에 세 개면은 뭐 요 세 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A라고 있으니까 요게 A1, A2, A3라면 그럼 이제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맥스냐?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가 맥스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때가 맥스다. 그러면 이제 요 요것이 이제 바로 그 가장 그 액션을 취했을 때가 이제 이거 값이 되는 거죠. 그냥 밸류만 보면은 이제 에버리징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옵티멀한 거를 보면은 이제 맥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컴포지션을 보더라도 이제 맥스 오퍼레이션이 이제 하나 더 이게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이 벨만 이퀘이션을 보면은 지금 안이 이제 이렇게 디컴포즈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디컴포즈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맥스 오퍼레이션만 취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Q-밸류의 이제 매너 옵티멀리티 이퀘이션도 보면은 이제 뭐 다른 거 다 똑같고 요게 이제 그 맥스 오퍼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 정도만 이제 차이가 난다. 뭐 계속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런 벨만 이퀘이션을 이제 이용을 해서도 뭐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일단 한 번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조금은 좀 한번 시간이 될 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또 내일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조금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이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제 이게 넌리니어한 거거든요. 뭐 이제 리니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클로즈 폼 솔루션은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풀어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value iteration, 뭐 policy iteration, Q learning, SARSON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옵티멀한 그 Q value 또는 옵티멀한 value를 갖다가 찾아 나가는 이제 그러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의한 이제 플래닝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우리가 policy evaluation, policy improvement, policy iteration, value iteration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텐데요. 일단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조금은 더 심플한 서브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이제 나눈 다음에 그리고
사실은 그 서브 프로그램들은 이제 약간 이제 오버래핑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서브 프로그램이 또 다른 서브 프로그램에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텀업 형식으로 이제 이 솔루션을 갖다가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그 서브 프로그램들을 풀어서 그것들이 이제 다시 또 그 다음 서브 프로그램으로 오고 그래서 그 서브 프로블럼들을 쭉 해결해서 궁극적으로 파이널 솔루션을 갖다가 찾는 것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써서 이제 우리가 그 이 MDP를 갖다가 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멜만 이퀘이션이 약간 이제 recursive and decomposition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 MDP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뭐 메아나니케이션이 이제 recursive decomposition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아까 이케이션을 보면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메아나니케이션을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state s의 value는 자 next state 뭐가 될지는 모르죠. st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또 랜덤한 거니까요. 하여튼 이제 그거의 value고 그러면은 v pi st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다시 또 ST 플러스 2로부터 이제 예? 그 계산이 가능한 거고 또 ST 플러스 2의 밸류는 ST 플러스 3의 밸류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그렇게 이제 디컴포지션이 이제 리커시브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environment에 대한 MDP 모델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environment에 대한 MDP 모델은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한테 이제 MDP는 주어지고 우리는 그 MDP를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의 가치와 다음 상태의 가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꼭 다음 단계에서 역으로 현재의 밸류를 계산해야 하나요? 현재 가치에서 다음 단계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그러한 식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서부터 역으로 쭉 올라오면서 현재의 값이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러한 그 구조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리고 벨만 이퀘이션 자체가 또 그러한 형태로 돼 있죠. 네, 현재 밸류는 그 next state의 밸류로부터 계산이 되고요. next state 밸류는 다시 또 next state의 밸류로부터 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맨 뭐 만약에 어떤 특정한 termination이 됐으면 걔의 밸류로부터 이제 역으로 쭉 다시 계산이 돼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recursion이 그러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RL에서 이제 우리가 predic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MDP가 주어지고요. policy가 주어졌을 때 이제 value function을 갖다가 계산하는 것이 이제 prediction이라고 불리우고요. contro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인풋으로 MDP가 주어졌을 때 그때 optimal policy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control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RL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플래닝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그 environment 모델에 대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그 어떤 knowledge가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를 들어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MDP로서 그러면은 이제 그 environment 모델을 가지고서 그 이 모델링이 이미 된 그 environment랑 interaction을 하면서 폴러시를 임프루브해서 옵티멀한 폴러시를 갖다가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한테는 MDP 모델이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주어진 MDP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터러티브하게
폴러시를 찾아 나가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고요. 꼭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나요? 그것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모델링을 해야 돼.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드 RL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로부터 environment 모델을 학습을 통해서 찾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플래닝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네, 보통 그래서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은 그렇고 모델 프리 RL은 environment에 대한 모델 없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옵티멀 폴리시를 찾아 나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울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MDP, Environmental 모델이 있을 때 플래닝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가정은 모델은 있다. 그리고 그 모델을 활용을 해서 플래닝을 통해서 폴러스를 어떻게 찾아 나가냐. 일단 이제 그것부터 이제 알고 이제 점점점 MDP 없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 뒤에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리얼월드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시 이제 뭐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MDP 모델 없이 이제 보통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리얼리스틱하게 에피소드만 주어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테고 실제 이제 뭐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겠지만 그 단계 전에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거의 제 강의가 강의안이 거의 Certain and Barto의 책에 그냥 거의 그 순서를 비슷하게 따라가고요. 실제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데이빗 실버의 강의도 Certain and Barto의 책을 거의 사실은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policy iteration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어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우리가 일단 이제 밸류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즉 뭐냐 하면은 이제 policy iteration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policy evaluation 그리고 policy improvement. 그러니까 이제 policy evalu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까 벨만 이퀘이션에서 나왔듯이 이터러티브하게 폴러시를 갖다가 evaluate 해서 밸류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를 이터러티브하게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거를 한 방에 빵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이터러티브하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 이니셜부터 그래서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죠. 점점점 하다가 이제 저기 이쪽으로 이제 컨버지를 하게끔. 이제 우리가 밸류를 찾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k 플러스 1 이터레이션에서의 밸류고요. 요것이 이제 k 이터레이션에서의 밸류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k 이터레이션에서 밸류 값을 가지고 k 플러스 1 값을 갖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커전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푼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라운드에서 이제 우리가 밸류들을 계산을 했으면 그거로부터 그리디하게 어떻게 폴리시를 임프루브 할 수 있는지 폴리시를 갖다가 이제 조금 약간 임프루브를 하고 다시 임프루브된 폴리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폴리시 이밸루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그젬플을 조금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일단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 example을 가지고 이제 이 policy iteration 설명은 이제 내일 바로 이제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꽤 갔기 때문에 잠깐만요. 뭐 질문이 교수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안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참 제가 질문했었죠. 자, 첫 번째 질문이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그럼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에 대한 모델 없이 그것이 이제 바로 모델 free RM. 그러니까 이제 environment에 대한 모델 없이 이게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모델 free RL이고요. 근데 일단 앞으로의 제 이제 아직은 지금은 그냥 DP나 플래닝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요것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델 free RL.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environment 모델 MDP 없이 지금은 MDP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그 폴리시를 찾아 나가는지를 이제 아직 설명하고 있는 단계고요. 요게 끝나면 당연히 리얼 월드에서는 이제 MDP 모델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MDP 모델 없이 이제 폴리시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모델 프리 RL이고요. 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한 거에 대한 답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뭐 Q러닝, 뭐 살사, 딥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델 프리 RL. 이제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곧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는 어쩌면 조금 그냥 아직 이게 뭐 리얼리스틱한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진짜 리얼 월드에는 사실 뭐 그대로 쓰지는 못하지만 이제 기본이 되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 정도는 좀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그치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지루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고리즘들이 갑자기 뻥뻥뻥 나타나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 그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참으시면은 이제 조금 더 점점점 더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또한 질문 하나 올라온 거는 로봇의 행동 패턴 연구에 많이 쓰인 것 말고 다른 분야가 또 있을까요? 사회 정책 개선. 뭐 쓰려면은 쓸 수도 있겠죠. 사회 정책 개선에도. 그러니까 이 RL은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에서 RL이 좀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만 배우면 이래서 이게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연구가 못 되고 실제 리얼 월드에 많이 적용이 안 됐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실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굉장히 조금 이 데이터를 얻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의 데이터를 갖다가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실제로 로봇이 엄청난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지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러니까 뭐죠? 뭐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막 드립다 인터넷에서 그냥 막 크롤링을 갖다 해오면은 막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데 RL은 그렇게 해서 모은 그렇게는 데이터를 못 모으는. 시행착오라는 거는 environment랑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시뮬레이터가 좋은 게 있으면 그럼 이제 시뮬레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많은 인터랙션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데 시뮬레이터들을 만들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많죠. 어떤 environment를 대신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들기가. 그래서 일단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도 어렵고 이게 또 학습을 위해서는 슈퍼바이즈 러닝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더딘 편이었었는데 쓰일 때는 생각해 보면은 뭐 무궁무진하게 더 많고요. 아니 그다음에 지금 가장 뭐 요새 성공적으로 쓰인 사례는 라지 랭귀지 모델도 마지막에 튜닝을 할 때에는 그 뭐 휴먼 피드백에 의해서 아래 아까 reinforcement learning human feedback인가 아니면 휴먼 피드백 RL인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RL을 적용해 갖고 그 이 LLM의 이제 성능을 다시 또 끌어올리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LLM이 지금처럼 그렇게 대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LLM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next word가 뭐일지 프리딕트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next word predict하고 next word predictor 한 그러한 대답이 진짜 그렇게까지 정확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메인마다 다시 그 사람의 피드백을 가지고 RL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튜닝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럴 때도 RL이 이제 성공적으로 쓰인 셈이죠. 근데 그러니까 RL은 이제 뭐 이 가능성은 슈퍼바이즈 러닝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뭔가 시행착오 뭐 이런 걸로 학습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면은 뭐 RL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RL도 굉장히 이제 연구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리얼 월드 임팩트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그리고 또 제가 강의하는 것 이외에도 RL에 상당히 다른 많은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까지 다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RL의 최소한의 기본적 플러스 알파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 강의 내용만 어느 정도 잘 따라온다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RL의 책 한 권은 완전히 다 띈 정도 그런 정도 레벨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